장경태 의원이 제일 먼저 손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김건희 관련 중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또 갑론을박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감사위원들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꼭 봐야겠으니까 회의록을 요구합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 서영교 의원님이 얘기하신 회의록은 뭐 장경태 의원님도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예. 감사위원회 회의록이 예.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이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지금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 회의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공개한 예는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는 그때 하도 여러 가지 오해나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 자료가 뭐 정치적 논점이 될 때마다 아무 때나 공개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사원 사무총장님도 입장을 좀 정확히 밝히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저희들 내교에도 이제 의결 결과는 공개하지만 논의된 내용 그 과정 회의록은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저희 내교에 돼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장경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출해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 이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세요. 법률안 검토 보고 내용을 봤어요. 잠깐만요. 예, 지금은 잠깐만요. 67항에서 예. 자료 제출 요구 먼저 하고 나서 토론은 좀 이따 하시죠. 이게 자료니까 자료. 아니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토론에 대한 건 좀 이따 하겠다고요. 아니 이게 지금 저 제안 설명을 할 때 그 기준을 그러면 먼저 그러면 예, 자료 제출 먼저 끝내놓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예. 주세요. 자료 제출입니까? 네, 서영교 의원님. 네, 우선 저희가 회의록을 요구할 때 제가 유상범 의원님께 제가 요구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위원장님께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게 이제 그것 관련한 것 같은데 그다음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증인 참고인 간사간 협의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그건 제가 오해인데, 그러니까 얘기할 때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발언하면서 약간 긴장도 되고 방해도 받게 돼서 제가 그거는 위원장께서 부르셨다면 또 발언할 때 부르셨으니까 또 그거는 조금 불편함을 말씀드리고요. 아니 제가 그래서 저도 오해가 있었고 먼저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발언할 때는 조금 그래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불가피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뭐 오해를 한 거는 발언하는데 그 발언을 막으려고 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건 오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회의록이 저희 국회의원들도 소위 회의록 그리고 비밀리에 하던 회의록도 필요하다고 요구된다면 그건 다 공개하게 됩니다.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가닥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 감사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세요. 네, 그 의사일정 제3항 4항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대체 토론하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PPT 띄워주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이 공수처로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사건이 좀 많기 때문에 사건이 많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그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삼성전자가 시세보다 싸게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뇌물성 전세 계약 해준 건, 명품백 받은 알선 수재 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건 등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이름만 나와도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전주 손모씨보다 훨씬 더 가담 정도가 중하고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보고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이럴 때 공수처라도 그 기능을 충실히 해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리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큰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게 로비해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최근 총선에서도 지역구를 옮겨 공천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녹취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이렇게 직접 이야기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분들이 진짜 김영선 의원이 후보 로비를 하고 다녔다고 증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녹취 그 대화 내용입니다. 선거법이면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죠, 공수처장님. 네, 그러나 이것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면 명태균이 중간에서 통화하고 조율했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처장님, 공수처는 공직자와 가족이 정치자금법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게 되어 있죠.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범죄를 수사한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김영선 의원의 수상한 돈 거래에 대해서 통보받은 거 있으십니까? 지금 통지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황상 명태균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영선 의원이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지난 보궐선거부터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 선거, 윤석열 대선까지 명태균이 한 모든 여론조사와 통화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명태균, 김영선 등등에 대해서 통신조회라도 하는 것이 빨리 확보해둬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또한 공수처에서 바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지켜봐 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관련해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이 사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원지검에서 수사 일부 명태균, 김영선 돈 거래에 대해서 창원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장관님 그것도 모르세요? 수사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창원지검에서 지난 1월에 보도가 됐는데 그 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깁니다. 이거 캐비넷에 있던 거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니까 그 겁나서 지역구 옮긴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원지검은 수사가 감감해요. 지금 창원지검 이 건 관련해서 수사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을 정치자금법 한꺼번에 위반이요. 모아놓고 6천만 원 말씀하시는데 오갔다는 거거든요. 그 이전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전의 부분은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사팀에서 적절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하세요. 예, 24항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항이 검사, 사법, 경찰관, 기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행위를 한 때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직무유기든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처벌 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중을 따져서 범죄가 무겁지 않고 당사자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든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 것 같고요. 피의자 피고인의 유리 분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 저는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이게 별도의 구성 요건이 필요한지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제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그것이 굳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것을 다 제출하도록 하면 재판에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재판부에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텐데 물론 그것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모든 증거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곡하거나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곡한 것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왜곡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것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게 될 건데 이 또한 법률 구성 요건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형을 비교해서 법정형을 뭐 높이거나 낮추는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132조의 이 법 왜곡 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인지는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도 알겠지만 검찰의 지금 현행법의 기소 편의주의나 불기소, 즉 기소유예 이런 부분 그리고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이미 충분히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법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증거의 불제출의 경우에 결국 모든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서의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증거 가치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의 왜곡이라는 부분, 또 묵인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견해 차이가 사실은 재판에서 법리 오해, 사실 인정 간의 견해 차이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 막게 된다면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법률 문화 향상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서로 다른 견해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저해되지 않을까 심히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기소 편의주의 말씀하셨는데 모든 범죄, 모든 증거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지나친 규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법 적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법 해석 이런 부분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규정도 모호하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